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수능특강 영어 22강의 선별된 지문만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지문들은 차후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강의 2번은요.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 빨리 볼게요. As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때 그 태양은 따뜻하게 합니다. 땅을. 그리고 땅은 지면은 warms the air,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여 그러냐면 in contact with it. 공기가 어떻게 되면서 it은 ground예요. ground하고 접촉하여, 그쵸? 공기가 땅하고 접촉하여 지면은 공기를 따뜻하게 합니다. by conduction, 전도에 의해. 전도라는 것은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 다 되시죠, 여러분들? 햇빛이 뜨게 되면 얘가 뭐를 따뜻하게 하고요? 땅을 따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이 여기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태양이 공기를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태양은 아스팔트, 도로를 뜨겁게 하고요. 이 뜨겁게 된 도로가 전도 현상을 일으키면서 그 위에 있는 공기를 데핀다, 따뜻하게 한다, 뜨겁게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however, 하지만 접속부사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공기는 such 블라블라 해서 that 주어는 동사합니다. 자, so 형용사, that 주어 동사, 너무 뭐뭐해서 that 뭐는 뭐뭐하다 알고 계실 텐데요. 형용사가 있다면 so를 쓰는 건데 명사가 있다면 such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는 너무 명사여서 that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런 말인데요. 하지만 공기는 너무 형편없는 불량한 열 전도체라서, 공기가 열 전도가 잘 안 되나 봐요. 너무 불량한 형편없는 전도체라서 that this process only takes place, 오직 발생할 뿐입니다. within a few centimeters of ground. 공기가 너무 열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기가 뜨거워지는 현상, 아스팔트가 공기를 데우는 현상은 이 지면에서부터 몇 센치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As the sun rises higher in the sky, 태양이 하늘 더 높이 떠오를 때에 공기는 in contact with the ground, 공기는 지면과 맞닿아서 공기는 becomes even warmer, 더 따뜻해집니다. 그쵸? 해양이 더 높이 떠오를수록 공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고요. And there exists,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냐면 thermal boundary가 존재하게 됩니다. 열 경계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열 경계선이 존재하는데 얘가 뭐냐면 separating, 나누는, separate 그러면은 A from B, A를 B로부터 나누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누는 열 경계선인데 the hot surface air, 그러면은 뜨거운 이 아스팔트 지표면의 공기와, 그러니까 공기를 뭐로부터 나누냐면 the slightly cooler air above, 위에 있는 약간 시원한 공기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다시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여기가 지표면 땅이에요. ground 혹은 아스팔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스팔트에 의해 이렇게 달궈진 공기가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몇 센치에 해당을 하는 거겠지만 이때에 이 공기에서 열 경계선이 생기게 된다라고 나오고 있죠. 굉장히 뜨거운 바로 표면 위의 공기와 그리고 살짝 차가운, 살짝 시원한 위에 있는 공기, 이거를 나누는 열 경계선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다 에어고요. 여기 있는 선은 열 경계선, thermal boundary가 되는 거고요. 아래는 되게 뜨거운 공기, 그리고 위에는 조금 시원한 공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기분은요, 그냥 전치사로서 무엇을 고려하면 이 되겠습니다. 전치사 명사 나오고 살짝 끊기게 돼요. 부사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전명구가. 그래서 뭐를 고려를 해봤을 때 그들의 일정치 않은 움직임을 고려해봤을 때 여기서 대열은 이 공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기들의 일정치 않은 움직임을 고려를 해봤을 때, 죄송해요. 공기가 아니고 이 에어 몰라큘스가 되겠네요. 공기 분자들의 일정치 않은 움직임을 고려를 했을 때 몇몇의 공기 분자들은 will cross this boundary, 이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땡땡, 그 말인즉슨
경계선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말인즉슨 뭐냐면 the hot air, the hot molecules below 아래에 있는 뜨거운 공기 분자들은 bring greater kinetic energy 더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오고 어느 쪽으로요? to the cooler air 더 차가운 공기로요. 자,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미리 설명을 좀 드릴게요. 뜨거운 공기 어떻게 되나요?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열기구 같은 것도 그 풍선 안에다가 불을 지피는 이유가 뭡니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뜨거운 공기는 위로 상승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여기 열 바운더리를 기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여기서 순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경계선을 넘어갈 수 있는데 그 뜨거운 공기 본자 지면에 가깝게 있는, 즉 열 경계선 아래쪽에 있는, 그쵸, 이렇게 빌로우 아래쪽에 있는, 즉 지면에 가까운 뜨거운 공기 분자들은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면 위쪽으로 있는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 말인즉슨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땡땡 세미콜론, 이건 and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and고요.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분자들은, 그쵸,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 분자들은 bring a deficit of energy, 열의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게 되면 찬 공기는 당연히 열이 떨어지는 상태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to the hot surface air,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찬 공기는 아래쪽으로 하강하게 된다. 열기가 있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고 찬 공기는 열의 손실을 입은 상태로, 열이 없는 상태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아래쪽으로 온 찬 공기는 다시 열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열 손실이 일어나서 다시 아래쪽으로 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on a windless day, 바람이 없는 날에는 이러한 형태의 열 교환이라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정말로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열이 순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바람이 없는 날에는 이러한 형태의 열 교환은 is slow, 느립니다. 그리고 a substantial temperature differences usually exist, 상당한 온도의 차이가 보통 발생합니다. just above the ground, 바로 지표면 위에서. 자, this explains why runners may experience, 이것은 설명합니다. 왜 뭘까요? 왜 달리는 사람들이 언제요? On a clear, windless summer afternoon, 바람이 없는 이런 날에 달리는 사람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뭐를 경험을 해요? 에어 템퍼레처를 경험할 수 있는지, 공기 온도를 경험할 수 있는지, over 50 degrees Celsius at their feet, 발은 되게 뜨겁고요. 그리고요, 오직 32도 at their waist, 허리에서는 그런지.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들 신발 신고 걷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덥다 이 정도만 알아차리는데요. 여름에 이렇게 우리가 걸을 때요, 여러분들 신발 신고 있잖아요. 여기는 32도야. 오늘 32도네, 덥네. 근데 무심코 신발을 벗고 맨발로 아스팔트 한번 밟아봤습니까? 더럽게 뜨겁죠. 아스팔트에 막 계란 후라이 되는 거 아십니까? 아스팔트 온도는 막 80도, 90도까지는 조금 오바고 한 60도까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32도인데 발은요, 그러니까 지표면은 60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달리는 사람이 경험을 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길바닥 표면만 겁나게 뜨겁고요. 위에 공기는 뜨겁지 않음. 언제요? 바람이 없는 날에. 바람이 없는 날에는 뭐가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열순환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표면에서 달궈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다가 열을 잃고 차가워진 공기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다시 열을 받고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져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고, 이런 열순환이 바람이 없는 날에는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 날에 이렇게 굉장히 지표면의 온도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냥 내용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 하고요. 여기 5번에서 however 두 개가 나오고 있네요. 접속부사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재밌네요. 아주 그렇게 까다롭진 않죠.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이런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10대들끼리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울 때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내년부터 바로 뭐예요? 성인, 어른이 되는 거죠. 현재 고3이면요. 어른들은요 이런 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 가면 토론할 때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안다라는 걸 전제를 통해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못 껴들면 굉장히 창피하겠죠. 어른들의 대화에서. 여러분들도 어른인데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강의 4번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2강의 4번은요. 숲의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나무들의 다양성, 아니면 숲에 가보면 다양한 식물들, 플랜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숲에 가보면 식물들이 되게 다양하죠. 이런 이름을 가진 식물, 저런 이름을 가진 식물도 있을 거고, 어떤 식물들은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있고요. 어떤 식물들은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용으로 쓸 수 없겠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숲에 가봤을 때 이 식물들이 1000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것들은 먹을 수 있고 이름도 알고 어떤 것들은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고, 만약에 1000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숲에 가보면 식물 종이 1000개는 넘겠네. 그러면은 그냥 1억 개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1억 개 정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인류는 이 식물들 1억 개에 대해서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선생님도 몰랐는데, 인류는 이 숲에 존재하는 식물들에 대해서 만약에 1억 개라고 하면 그걸 다 알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글은요. 우리 인류는 이 1억 개 중에서 우리 인류가 먹을 수 있는, 혹은 뭐 이용할 수 있는, 혹은 먹었을 때 독에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그러면 인류에게 위험한 거죠. 이런 몇몇 개의 종에 대해서만 연구를 진행하고, 우리 인류는 사실 몇몇 개의 종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숲에 가보면 나무들 혹은 식물들이 많은데 이 숲의 나무들의 유전적 다양성, 그건 종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연구는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억 개의 생물의 다양성이 있다면 우리는 이 중에 한 100개, 1000개 정도밖에 모른다. 그럼 나머지들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종들도 자연에 되게 많이 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알려지지 않은 이 식물들에 대해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고요. 숲에 가보면 종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인류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조금밖에 모르며 아직도 인류에 의해 밝혀지지 않은 식물들이 자연에는 많이 있다. 이러한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은요, 이 종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숲에 가보면 많은 종의 식물들이 있음. 유전적 다양성, the heritable diversity among individuals and populations within species. 종 내에서의 개체군들 그리고 객체 사이에 유전될 수 있는 유전적인 다양성은 제공합니다. The basis for evolution. 진화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말이 더럽게 어렵죠? 선생님 숲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긴 숲 얘기가 아니야. 자, 유전적 다양성이 많으면 진화하는데 유리하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시죠? 유전적으로 다양해야지 종이 좀 유리한 쪽으로 다양하게 진화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유전적인 다양성이 떨어지면 진화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련은 별로 없습니다. 한 객체가 유전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진화에 유리하다. 이러한 내용이었고요. Over m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에 걸쳐 여기서 그것은요, 유전적 다양성, 즉 종의 다양성은 has enabled,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숲하고 나무 나오네요. 숲하고 나무들이 to adapt, to 적응할 수 있도록, changing condition,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한 객체가 유전적 다양성이 많을 때, 환경이 변화할 때 거기에 잘 적응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유리하게 진화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적 다양성이 시대에 걸쳐서 나무와 숲에게
숲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보면은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지구가 항상 지금 같았을까요? 빙하 시대도 있었을 거고 굉장히 더운 열대 시대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변화하는 환경을 잘 버텨내서 나무들이 지금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다? 나무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환경이 변화할 때 이 나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줬다. 그냥 이런 내용이고요. Some tree species, 몇몇의 나무 종들은 have been domesticated, 재배가 가능해졌습니다만 몇몇 나무 종들은 재배가 가능해졌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뒤에 보면 뭔 말인지 모를 텐데 우리 인류가 나무를 재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종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나무가 있네. 이걸 집에서 한번 키워볼까? 뒷뜰에서 한번 키워볼까? 사과나무를? 햇빛은 이 정도로 줘야 되는 거고 물도 일주일에 2번 줘야 되는 거고 비료도 주니까 나무가 잘 키워지네. 그러면서 사과를 이제 내가 따먹을 수 있겠네. 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그 사과나무를 잘 아니까 재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맞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나무 종들은 재배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나무 종들은 우리 인간들이 잘 알고 있다. 재배가 가능할 만큼 어떤 나무 종들은 우리 인간들이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 나왔죠. 그래서 이 하지만의 논리를 이용을 해보면 뒤에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인간들은 어떤 나무 종들은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나무 종들에 대해서 인간들은 잘 모른다. 그냥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의역이 그래요. 어떤 나무 종들은 재배가 가능해졌지만 Forest Genetic Resources Management, 산림 유전 자원의 관리는 주로 관련되어져 있다. 나무 개체군들과. 근데 무슨 나무 개체들이냐면 have undergone little selection by humans. 인간들에 의해 거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던 것을 겪었던 나무 개체군들과 관련이 있다. 유전 자원의 관리는. 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인류는 어떤 나무 종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나무 종들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좀 이제 관리를 하고자 한다면 그 관리는 그런 종하고 관련이 있다. 인간들이 잘 모르는 종하고요. 이 말도 조금 어려우면 다른 종들은 인간이 아직은 잘 모른다. 다른 나무 종들은요. 이렇게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vast majority of forest genetic diversity remains undescribed. 이게 지금 바로 주제문이죠. Forest genetic diversity, 숲 유전 다양성, 말이 되게 어렵고요. 그냥 종의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숲에 이 식물들의 종의 대다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뭐 되어진 채로 undescribed, 기술되지 않은 채로, 즉 연구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이게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열대지방에선 더 그렇습니다. 자, 열대우림 가보면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연구를 해본 것은 사실 몇 개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다 단수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동사 단수로 쓰시면 되는 거죠. majority 이게 단수니까 단수로 쓰시고요. remains pp 뭐뭐 되어진 채로 남아져 있다. 특히 열대지방에서 그렇다. 자, estimate of the number of tree species vary. 더 number of는 뭐뭐의 수가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뭐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는요. 어는 많은 이런 말이니까 여기 왜 이렇게 나왔냐? 어는 많은 뭐뭐들. 그리고 더는 뭐뭐의 개수니까요. 더 넘버 of가 나오는 곳에 넘버 of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종에 대한 추정치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8만 개에서 10만 개까지 차이는 있습니다만 fewer than 500개, 즉 500개보다 더 적은 종들이 have been studied in any depth. 어떤 정도로 심도 있게 연구된 것은 500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나가보면 종은 8만 개에서 10만 개로 식물의 종은 다양하게 지금 추정은 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본 것은 500개 미만이다.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의 식물들이 연구되지 않은 채로 자연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Until recently, 최근까지 연구 of forest tree genetic resources, 그래서 이 나무의 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숲의 나무의 종들에 대한 연구는 have concentrated on 뭐에만 집중되었다. On the few species, 몇몇 식물의 종들에만 집중되었습니다.
regarded as the most suitable for domestication. 재배에 가장 적합하다고 고려되어지는 몇몇 종들에만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For use, 사용을 위해. In the plantation, plantation은 조림지, 즉 숲을 우리가 인공적으로 조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groforestry system, 이것도 산업 농림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인공적으로 재배를 하거나 만들기에 혹은 그것의 사용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고려되어지는 식물 종들에만 연구가 집중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To produce wood, fiber, 그리고 fuel, 목재, 섬유, 그리고 연료 생산을 위해서 우리가 재배할 수 있는 것에 가장 적합하게 고려되어지는 종들에만 연구가 집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fiber가 스펠링이 살짝 이상하죠? 영국식 영어는요, E하고 R을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자연에 굉장히 많은 식물 종들이 있는데 그걸 다 연구를 하지 못했고 500개보다 더 적은 수의 식물들, 나무들만이 연구가 되었는데 인류의 사용에 적합한 종들만 연구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The present and the future potential of most tree species. 그래서 대부분의 나무 종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 뭐할 to adapt in response to novel climate condition. novel은 새로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기후 환경에 대응하기 적합한 나무 종들의 가능성, 혹은 for genetic improvement for human use, 인류의 사용을 위해 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은 remains, 남아 있습니다. largely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능성, 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종들을 또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나무종을 발전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셨죠? 그래서 숲, 나무들의 종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 대부분. 되셨죠? 자, 이렇게 글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